네, 뭐 시장에는 항상 뻔한 이야기, 뭐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접합니다. 이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4%로 낮춰 잡았습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세계 소비에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앞으로 부채 한도를 늘린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채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감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 푼 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가 2.5%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상은 2.0%를 했었는데 아직도 2.5%라면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 풀었던 돈들이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좀 강하게 만들어 갈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풀린 돈들에 대한 부작용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미국에서는 목재 가격이 8년 만에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택의 신규 착공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도 건설 분야에서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부작용 그리고 선순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올 것인가를 이제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은행은 아무래도 이 부작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 그 수급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풀어서 그 돈들이 결국 서민들의 소비를 일으킨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데 가면은 진짜 뭐 그거는 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가면은 비교적 그래도 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나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거액 자산가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뭘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몰려고 그쪽을 부양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갖는 그 스마트 인베스터들이 이제 벌써 들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이 실적은 앞으로 조금 좀 어두워 보이는데 수급은 좀 괜찮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지금은 혼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정책을 엿보게 되면은 돈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돈의 통로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한국으로 와서 한국 정부는 이 전력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아껴 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 담배 가격도 인상한다는 소문이 또 돌더군요. 네. 그 배경과 영향,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집니까? 좀 한국 정부도 이제 서민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전력한테 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료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기료를 인상을 해서 그 부담을 떨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서민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면 한전한테는 뭐 좋은 뉴스죠. 못 받은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담배 가격 인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KTNG에 좋은 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담배값이 인상되면 무조건 KTNG한테 좋은 뉴스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담배값을 100원 올리면 95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고 5원은 KTNG한테 줬어요. 그거는 담배값이 올라간 것만큼 수요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거였었는데 수요가 떨어진 것보다는 담배 가격 인상한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부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값을 많이 올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수요가 의미 있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KTNG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떨어뜨려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우리나라의 굉장히 흡연율이 높았었는데 이 정상적인 수익을 KTNG가 즐기고 있다가 이제는 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또 KTNG 입장에서는 다른 걱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삼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관장이 좀 많이 팔렸었는데 저 같아도 뭐 충청도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인삼을 좀 공급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뭐 낮은 가격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KTNG의 어떤 그런 정관장에 대한 어떤 이 도전,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KTNG는 조금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되고 흡연 인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뭐 그것이 오히려 KTNG에는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한편 이 차기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덜어내기 위해서 요즘 뭐 하우스 푸어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부동산 거래대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금리 인하도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건설업종이 오랜만에 좀 상승했었어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죠. 건설이나 은행 쪽에 뭐 그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건설 쪽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실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건설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월급이나 뭐 그 성과급 같은 거 종업원들한테 못 준 돈을 미분양 아파트를 줬다. 근데 정부가 이제 그거 다시 돌려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사줘라. 그럼 사실 부실이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그 건설주 좋아한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시멘트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사실 지난 한 3, 4년간 워낙 그 신흥시장 쪽에 그 인프라 구축이 많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시멘트 업종은 좋았어요. 우리나라만 나빴죠. 그 이유는 이제 외자사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라파젤 같은 데가 들어와서 그 회사의 전략이라는 게 그 현접체들을 거의 이제 넉아웃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효익을 즐기겠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수출을 좀 하고 싶어도 이 국내에서의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하니까 저가 수출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는 그 라파젤 같은 데도 이제 그 경쟁을 그만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톤당 5만 원이었던 시멘트 가격이 지금 7만 원, 올해는 한 8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 가격도 올라가니까 충분히 해외에서의 좋은 시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마련되겠습니다. 또 이제 시멘트를 만들려면은 그 유연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생산 과정에. 근데 유연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수혜도 볼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는 작년까지는 이제 이 사회 간접 시설 같은 경우에 4대강이 많았잖아요. 예산이 거기에 집중됐었는데 그쪽은 시멘트를 별로 안 써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도로 쪽에 많이 이제 보강이 되니까 거기는 시멘트를 많이 쓰는 분야니까 수요도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4대강엔 모래를 많이 써가지고 요즘 모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또 다른 얘기를 전환시켜서 제약산업도 한번 보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표면적으로는 겨울철 이 동절기에 인플루엔자, 미국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제약주들이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구조조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또 이게 조인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약업종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업종은 제가 이제 13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업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까지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약가 인하를 하느라고. 근데 원래 오리지널 약 가격이 100이면은 대형 제약업자들의 그 복제약 가격은 한 75 정도가 됐었고요. 이 중소업체들은 한 60에서 65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한 53 수준으로 균일하게 다 깎아버렸죠.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이 더 많이 깎였죠. 그래서 고통은 심했는데 사실 약 가격이 똑같이 53이라면 어떤 병원에서 이 중소업체 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소업체들이 구조조정 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대형 업체들은 이 마켓 쉐어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지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제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판권을 제휴한다든가 공동 개발을 하는 거죠. 원래 이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을 잘 안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워낙 미국, 일본, 유럽 여기가 주요 시장이니까 여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허라는 게 굉장히 많이 만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특허 절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주변 시장까지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시장에 영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데를 알게 되고 이 한국 제약사들이 은근히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많은 걸 좀 소싱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모멘텀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인데 이 제약이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인들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여기서 생산 기지를 내서 판권까지 또 이렇게 쭉 판매망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제약사한테는 상당히 또 우호적이겠군요. 자, 이번엔 통신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통신업체도 올해 들어서는 좀 변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량의 이 데이터 통신이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수익성도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2013년도 통신업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세대 초고속 통신, 그러니까 LTE라고 그러죠. 그쪽에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다 끝났죠. 그리고 이 LTE를 위한 그 고객 유치 같은 것도 작년에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LTE의 보급률이 거의 60%까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 이용 요금, 그러니까 알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있게 올라갈 것이다.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작년에는 거의 LG U+만 그 수혜를 좀 봤었는데 올해는 KT나 SKT도 같이 다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을 많이 확보한 SKT가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사실 올해 어떤 업종을 보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업종이 별로 없는데 통신이 주요 업종 중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신 업종의 그 실적이 좋아지면 정부는 아무래도 민생을 위해서 요금 인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올해 3분기에는 이 주파수 경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TE를 위해서는 이제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이 1800MHz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 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무선은 끝냈지만 뭐 UDTV 같은 걸 도입하려면 이제 유선 인터넷 쪽에 그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반기 쪽은 약간 좀 안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통신이 일단 좋아 보이는데 하려면은 상반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내용을 또 바꿔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 외환 시장에 대한 강한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랬는데요. 이 원화 절상은 추세적이라고들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이제 속도를 좀 줄여보자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 원화가 절상이 되는 추세라면은 수혜가 되는 분명히 업종도 있긴 있을 텐데 뭐 이 수입차 판매상의 득을 본다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차 유통상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원화 절상이 되는 만큼 수입차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 한국 사람들도 현대차나 기아차에 좀 식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그것만 탔으니까요. 그래서 스타일이나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특히 이제 1인당 GDP가 우리가 뭐 거의 2만 불을 넘어 3만 불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형편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에 유럽 소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망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이 다른 시장, 사실 한국 시장도 그게 적은 시장이 아닌데 여기서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좋은 그런 이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차들이 또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뭐 그 시장의 형성을 억지로 제어할 수는 없겠죠. 순리대로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요목조목 또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봤고요. 관련된 산업도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마켓 키워드였고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